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일반적으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 지구상에, 지구촌에 어떤 사회는 아예 진실이 없는 사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이제 신앙의 자유, 또 출판과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개인 소유의 자유, 또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그런 경쟁 사회이면서도 또 잘 사는 사람 세금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참 좋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 가결의 원칙이에요. 소수인들이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다수 세력이 의견을 모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참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 아픔을 벗어나고 빨리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의학이 과연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 어떤 면에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 도움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가능한 한 이제 의사들이나 의료계 사람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면허증을 받고 이제 개업으로 나올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한 조목이 어떤 조목이 있냐면, 나는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으키는 약은 절대로 처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까? 이제 선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들면은 부작용도 없고 치료 효과도 좋고 그 다음 값도 싸고 재발도 안 되고 사용하기도 좋고, 또 한 가지 뭐죠? 병 고치면서 사람도 바뀌는 그런 좋은 치료들, 이런 치료제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침이 소수의 사람들의 외침이라서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매스컴을 타지도 않고, 또 별 볼 거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 저녁에는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암 치료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암에 대한 진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오래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얘기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우리들에게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종합병원이나 또 의과대학이나 중요 연구소들이 암 치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만한 기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 질병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참 들어보면 맞긴 맞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는가, 이런 의혹도 있죠. 의혹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국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 있어요.
1876년 그 벌티모어 은행가 존스 홉킨스라는 사람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연구원 시스템을 구축한 대학이고,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고 세미나식, 토의식 강의를 시작한 대학이고,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부여하기 시작한 대학이에요. 부설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은 17년째 미국에서 1등 병원으로 늘 선정되고 있어요. 이만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또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금까지 암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암에 걸리면 치료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은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26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암 전문 연구를 시작했죠.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향후 8년 뒤에는 인간은 암을 정복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한 배경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학의 발달로 아폴로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을 하고 또 급기야 달나라에 착륙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달나라도 갔는데 그까짓 것 암이야 하고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1971년 이후 지금까지 암으로 죽어가는 숫자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다스릴 수 없는 병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암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반세기 이상 암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유전자 치료니 또 다른 치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다 시험 중이든지, 그러나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또 특수 돈 많은 사람이나 치료한다든지 그러지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현재 우리 상황이에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방법에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딱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를 느끼고 있어요. 왜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그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가? 뭐 때문일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말하시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뭘? 돈 때문에. 방법을 바꾸면 돈벌이가 안 돼요. 양심적인 사람은 인정할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은요, 약을 안 먹어도 될 사람에게 계속 약을 먹게 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에게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돈 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가족이나 친구, 자녀들이나 의사들이 꽤 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의사들이 몇 사람 끼면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서는 진실을 토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에서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그 견해는 세계 암 연구 기금 WCRF 또는 유니세프 또는 세계 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르거니제이션 이런 중요한 연구 기관에서도 또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여러 그 유명한 연구 기관들로부터 검증이 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암은 현재 불치병, 난치병에 속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간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타 다른 병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3,000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암세포가 한 1억 개 정도 이렇게 억대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검사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검사상 암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이런 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암을 잘 치료한 다음에 검사상 암 수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암에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은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암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지 암세포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죠? 자생력. 제가 자생력을 늘 말했죠. 자연 복구력, 자연 회복력. 그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는 항상 정상작용을 하도록 그런 자생력을 주셨거든요. 이 자생력의 일환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는 T인파구 중에 하나인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atural Killer Cell, 자연살인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죽이거나 억제하거나 해서 암이 증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몸 안에서 NK세포가 정상 기능을 못하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 NK세포가 항상 정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암을 제대로 알면요 겁낼 게 없어요. 암을 제대로 알면 비록 이제 시기를 놓쳐서 뭐 온몸에 암이가 전이 되고 그런 상태라도 겁먹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암 진단이 안 된 사람들은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오늘 저녁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NK세포가 정상작용을 하도록 하는 생활을 사시게 되면요 평생토록 암과는 상관없이 사실 수 있어요.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부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 몸의 혈관을 확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암세포예요. 여기가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이 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삽시간에 퍼져요. 우리 몸의 피는 1분이면은 온몸을 피가 한 바퀴씩 돌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암이 보통 6배 내지 10배 이상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증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면역 체계가 정상일 때 암세포는 파괴되고 증식도 안 되고 전이도 안 되고. 근데 여기 면역 체계에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렸죠.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의 이 역할이 정상적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어떤 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왜 그러면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영양 결핍을 들었어요. 우리 몸에 복합적인 영양 결핍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면역 균형이 깨져요. 면역 결핍 상태가 되니까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습관상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해결하면 면역 체계가 정상 상태가 되고 암을 극복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이 암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NK세포의 기능을 보통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파수꾼 기능, 또 하나는 간수 기능, 또 하나는 학살 기능,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파수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한다. 그리고 간수 기능은 우리 몸에 이미 암이 생겼으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전이가 안 되도록 이렇게 감옥에만 가둬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간수 역할이고, 학살 역할은 암이 우리 몸에서 전이가 다 됐을 때,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때, 오늘도 제가 전화로 어느 교감 선생님이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3사람 내지 4사람 중에 1분이 암으로 죽고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촌은 암촌이 돼가고 있어요. 암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위협하는데, 지금은 이런 위험이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암도 흔하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겁도 안 먹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감각이 둔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특별히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습관상 요인들. 그런데 그 복합적인 영양 섭취는요,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곡류,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이것을 단순하면서도 다양하게 먹으면은 영양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 영양학과의 그 견해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려면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물론 비타민 B12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B12도 고기에는 주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일반 채식 식사에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채식 식사에서 비타민 D가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해조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그 다음에 아마씨, 그리고 콩에는 비타민 B12가 없는데 콩이 이렇게 숙성이 돼서 이렇게 청국장 가루가 되면 비타민 1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몸 안에서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도 200가지 종류 중에서 8가지가 우리 몸에 필수적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8가지 중에서 갈락토스하고 글루코스,
이것은 많이 섭취를 해요. 다른 6가지는 음식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땅에서 이렇게 생산된 곡류나 야채나 과일을 먹게 되면 또 우리 몸 상태가 정상적일 때는 2가지만 먹어도 나머지 6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합성이 돼요. 그래서 곡류, 과일류, 견과류, 야채류를 단순하게 끼니별로는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적절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자연식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공급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복합적인 영양 균형을 위한 자연 건강식에 관한 얘기예요. 과일, 또 이렇게 곡류, 견과류, 채소류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관해서도 여기 언급을 했어요. 화학적 요법은 급속히 성장하는 암세포를 독살한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골수, 우리 몸에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또 모근세포, 모근세포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에 약해요. 또 소화기관 내에 점액질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세포들, 이런 것도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라든지 신장, 심장, 폐 등 정상적인 기관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또 다른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요,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거기 말씀에 설명도 나오거든요.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약은 병의 위치만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얻는 부작용하고 약을 통해서 얻는 효과를 계산해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 때문에 낫는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감기약 때문에 낫는 줄 아세요? 감기약과 함께 마신 물 때문에 나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무조건 약을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에 은퇴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김평환이는 약 사용을 이렇게 약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약학과 그 지도교수 하라고 하는 결의를 받았어요. 약학과를 좀 지도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약 반대하는 사람이 약학과에 가서 어떻게 버텨내려는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담담하긴 했지만 그 약학과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동료 교수들이 있어요. 다 서울대 출신들, 뭐 약학 박사들, 의학 박사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약학과를 담당하게
하게 됐으니까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이야기 가운데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약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작위로. 그랬더니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우리 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왜 약이 병도 안 치료하는데 약을 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기회가 생기면 뭐 그런 것만 말하겠어요. 제 이제 약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성경 과목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아주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약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약은 병의 위치만을 바꿔놓는다. 치료 효과가 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근데 약학과 학생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고 이미 자기는 다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를 마치고 약국에 가서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사람들 약을 사러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약을 사러 오는 그 고객들이 야, 이 약사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그 약국에 더 올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약이 비록 병을 치료하지 않지만 이 뉴스타트 생활을 안 하고 이런 자연건강식이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을 안 하고 병들면 약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한 번 들으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번 들어도 그렇게 실천 안 해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정서를 외쳐도 들을 때뿐이고 순간적인 감동으로 끝나고 그걸 지속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걸 실천을 못하고 무절제 부절제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약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약학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을 많이 끄는 학생들이, 약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면서 고객들은 더 많이 끌고, 좋죠?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암 치료의 한계점을 얘기를 했어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건강한 세포, 암 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건강한 세포나 조직, 기관 역시 태우고 흉터를 내고 손상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또 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종종 종양의 크기를 줄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더 이상 종양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은 유전인자의 변형이 와요. 그래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저항력이 이제 이 돌연변이 된 세포가 암세포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강해져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한 약으로는 파괴가 안 돼요. 더 독한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릴수록 더 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더 독한 약을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의 파괴는 더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와 관련해서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포스트 엔티바이오틱 이어라고 하는 후항생제 시대 도래를 경고해서 항생제 시의 항생제를 과용, 남용, 오용 지금처럼 계속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항생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암은 그렇지 않아도 면역 결핍 상태에서 생기는데 이런 치료를 계속하면 우리 면역이 기능이 아주 약해져요. 그래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또 수술도 여기 보십시오. 이
수술 역시 암세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암세포는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스피드 세포도 있고요, 스피드 암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슬로우 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혈액 검사로 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빨리 자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느리게 자라는 것이, 느리게 자라는 거는 10년, 20년 지나도 한두 배로 커나갈까 말까, 이거는 가만 놔둬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피드 암은 2, 3개월 내에 막 배로, 2배, 3배로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면 거기를 뭐 떼내죠? 또 수술을 하죠? 그러면 슬로우 암이 스피드 암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으로는요, 어떤 면으로는요, 그래서 일본의 한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암에 걸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덜 고생하고 더 오래 산다.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이 꼭 병에 낫는 것만 막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는요, 사람을 양면의 준비를 시켜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나를 괴롭히는 병에서 회복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도 강조함과 동시에 꼭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 병에서 회복되지 않아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죽음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 세상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잖아요. 내 삶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가지고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양면의 준비를 해줘요. 죽음을 위한 준비도 해주고 삶을 위한 준비도 해줘요. 우리가 이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예전처럼 안 살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안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멋지게 가장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이 천연치료를 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작 부분에 여기서 기도하신 우리 형제가 너무 감동을 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방금 전에 반복한 거예요. 우리 뉴스타트는 꼭 병에서 치료되는 것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셔요. 더 올바르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 나는 이 세상이 갈수록 고통이 많아지니까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는 미리 빨리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을 회복한 삶이든지 아니면 이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뉴스타트 천연치료가 주는 축복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정돈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정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살아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죠? 이것이 이런 건강 기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건강 기별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인간 회복의 기별이에요. 구속의 기별이고, 건강 기별 기초에 십자가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기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체험을 전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 돼요. 예? 정말로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아주 재밌는 기사를 소개했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이다.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가지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주지 말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짜증이 나가지고 나 이 집안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 알아서 죽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말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시죠? 암이 뭐를 좋아할까? 암이 뭐를 싫어할까? 근데 여기서요, 이런 얘기를 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암이 내 원수예요? 암이 누구예요? 암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 입맛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음식을 먹을 때는 입으로 잡수시지 마세요. 그럼 어디로 먹으란 말이야? 눈으로 먹으란 말이야? 코로 먹으란 말이야? 지금부터 음식은 머리로 잡수세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목사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밥 입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으라고요. 예? 내 입맛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음식이 내 건강에 좋으면 입맛에 좀 안 맞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내 입맛에 땡기고 좋아도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자세예요. 이게 음식을 입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자는 거예요. 옳죠?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하는데요. 예, 저도 아주 이렇게 단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설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유. 예, 암은 우유가 위장에서 생산하는 점액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암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 시키는 이런 상태를 암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암은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식이섬유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좋지 않는 음식이고 하는 것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육류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소화되지 않는 육류는 대장에 오래 남아가지고 부패되면서 계속 우리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암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를. 그리고 육류는 암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더 단단하게, 막 단백질로 단단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속의 NK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 세포가 계속 증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 세포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차나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암 세포는요, 술도 좋아하고요, 담배도 좋아하고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암 세포는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짠 음식. 그러면은 이제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 정도 해놓고요,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암은요, 인체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이 자연 건강식, 그러니까 야채, 곡류, 잡곡, 곡류와 잡곡, 그리고 견과류, 과일류,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제거하는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비타민 E나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든 음식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콩 음식도 아주 싫어합니다. 신선한 야채나 신선한 이 야채즙, 이제 여기 야채즙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특수한 경우인데,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입으로 다 씹어 먹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즙으로 먹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효소를 생산해서 흡수가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세포에 도달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건강한 세포에 필요되는 살아있는 그 효소,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요, 파괴가 돼요. 한 40도 이상 되면 파괴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선한 야채를 한두 끼 꼭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영양 균형을 공급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음식들이 항산화 식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식물성 화학물질, 포토 케미칼 또는 파이토 케미칼, 이런 식물성 화학물질이 많이 든 음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해서 왜 암이 이런 음식들을 싫어하는가 이유를 여기 밝혔어요. 이런 암이 이런 음식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곡류, 과일류, 견과류, 야채류, 이것을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해서 우리 몸에 균형진 영양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면역 균형이 형성돼요. 암은 면역 결핍에서 생기잖아요. 면역 균형이 오면 우리 몸은 암을 이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위해서 복합적인 영양 균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가 이 정상으로, 조금 있다가 이미 본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면은 DNA가 고장난 게 이렇게 빨리 수리가 돼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막 꼬여 있는데, 우리가 그 꼬여 있는 염색체는 대개 우리가 밤에 이렇게 수면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할 때, 그게 이제 다 풀려서 다음번 세포 분열이 잘 되도록 해줘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저녁에 불을 끄고 단잠을 잘 때, 우리 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우리 몸에 꼬여있는 염색체를 다 풀어서
그 다음날 잘 살도록 도와주고 계셔요. 이 아버지께 감사 한번 하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의 정상 활동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곡류, 과일류, 견과류, 야채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P53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보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P53 유전인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DNA,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DNA예요. 여기 고리가 좀 깨졌죠. 근데 이 P53이 이거를 복구를 해줘요. 이렇게 고장난 DNA를 고쳐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혈관이거든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암세포에서 혈관으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핏줄을 타고 우리 몸에 막 퍼져요. 근데 DNA는 이 혈관이 만들어지면 잘라버려요. 신생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에요. 이 DNA가 우리 몸의 시계를 관장해요. 여기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걸 조절을 해줘요. 너무 멋진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세포들, 또 우리 몸에서 임무가 다 끝난 세포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죽어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요. 여기 암을 자살시킨다 그랬죠. 암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 균형이 오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암세포는 그걸 알아채고 자기가 알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죽으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변화가 와야 돼요. 과거에 고기를 좋아했으면 그런 걸 안 먹고 채식이기의 음식으로, 자연건강식으로 먹고, 옛날에는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서 살았다면 오염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의 정서 문제나 성격 문제나 이런 것도 너무 완벽주의로 막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요, 암세포가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좀 둥글둥글 살아야 돼요. 둥글둥글. 예, 우리 친구들끼리 가끔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고. 둥글둥글 살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들꽃을 봐도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인님께서 꽃을 보더니 아이고 너무 예쁘네. 이 난이 얼마나 예쁜지. 예쁘다. 길을 가다 멈추고 또 가다가 아이고 이 꽃이 너무너무 예쁘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이 시각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안 가고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그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기면 암도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집에서는 꾸테타 일으키면 안 되겠다. 회개를 하고, 암도 변화돼 가지고 이 집에서는 내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게 의학적으로 아포프토시스라니까요. 자기가 할 일이 끝나거나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자기가 알아서 죽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암세포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세포, 혈관이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우리 몸으로 퍼지려고, 전이되려고 하죠? 이걸 P53, 이걸 차단해버려요. 새로운 혈관이 안 생기도록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암은
각종 독소와 중금속이 많은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시간에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파는 물들, 병에 담아서 파는 물들, 미네랄 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물 공장 또 물 회사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미네랄 워터는 우리에게 좋은 음료가 아닙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먹이사슬이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사슬은 뭐가 먹이의 근원입니까? 식물이죠. 우리가 식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도 그래서 사람 동물보다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식물. 창조 단계는요, 그 다음 날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만들어졌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물속에나 흙속에 있는 미네랄은 분자 구조식이 붙어 있지 않는 비활성 미네랄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인올게닉 미네랄이라고 해요. 흙속에나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비활성 미네랄, 무기 미네랄로 식물은 이것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속에나 흙속에 있는 미네랄은 식물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흙속에나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게 되면요, 이 분자 구조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세포의 외막, 내막인데 외막까지는 들어오지만 세포 내막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만 세포 안으로 흡수하지 다른 것들은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찌꺼기로 쌓이게 되죠. 세포 사이에, 세포 외막, 내막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오래되면은 각종 병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물을 떠가지고요,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일수록 하룻밤만 놔도 병이나 그릇이 미끌미끌하게 돼요.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침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깨끗한 물은, 아마 여기 우리 배들수양관의 물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처럼 좋기 때문에 여기 유리병에 떠나도 이런 게 안 낄 거예요. 잘 오래 둬도 잘 안 낄 거예요. 제가 직접 물 재는 기계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뭐 세월이 지났지만 물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물 탱크로 올려서 수도 파이프로 내려오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진짜 물이 좋아요. 이곳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의 그 미네랄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면, 물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의 음식이에요. 근데 식물은 분자 구조식이 없는 미네랄을 빨아들여 가지고 반드시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분자 구조식이 이루어져요. 그런 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인간을 위한 미네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빈혈이 있어요. 철분을 필요로 하죠. 건축 현장에 가서 철근 쪼가리, 쇠 쪼가리 주워다가 분말로 밀가루처럼 다 가루로 만들어서 한 수저 딱 떠서 물에 타서 마시면 빈혈이 해결될까요? 왜 웃어버려요? 그렇게 먹으면 사람 죽지요. 그건 백날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쇠는 그 철근에서 나오는 쇠나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그 FE라고 하는 분자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식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 산소, 탄소, 수소가 분자 구조식을 형성해 가지고 활성 미네랄이 된 거고, 일반 쇠는요, 그게 분자 구조식이 없어요. 비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당근이나 현미나 뭐 고구마나 무나 무이파리나 그런 속에 들어있는 철분은 우리 몸에 싹싹 흡수해서 빈혈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물 속에는 미네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깨끗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차선책으로 쓸만한 물은 역삼투압식 정수기 물입니다. 역삼투압식 정수기 물은 일반 보통 그 금속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 막 같은 멤브레인을 사용해 가지고 수압이나 강제로 이거를 물을 통과시켜서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거의 다 걸러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정수기 회사로서는 웅진코일이라든지 또 청원아이스 그런 데서는 이 멤브레인을 이렇게 필터로 쓰는 이걸 막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멤브레인 이런 필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바이러스는 못 걸러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보다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증류수예요. 증류수. 이 증류수는 왜 좋은가? 자, 만일 대기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은 빗물이에요. 빗물. 대기 오염이 없다면. 왜 그러냐면요. 물은 이 온도가 0도에서 100도까지 짧은 온도 범위 내에서 액체, 기체, 고체로 바뀌어요. 기체는 계속 올라가요. 액체는 계속 내려와요. 흘러요. 그렇죠? 근데 물이 100도가 돼서 끓으면은 물은 절대 1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물은 100도 이상 되면 증발해 버리니까 절대 10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쇳덩어리는 뭐 200도, 300도, 400도, 700도, 1000도까지 올라가지만 물은 1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뜨거운 물에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화재 위험도 없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증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먼지나 박테리아 사이사이 끼어가요. 끼어가서 최초로 형성된 구름은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미네랄도 하나도 없고 이 찌꺼기도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물. 이게 이제 제트 기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냉각 기류를 만나면 응축이 되죠. 무거워지면 떨어지죠.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되고 그러죠.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는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를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물이 증발하면서 아무것도 접촉되지 않고 순수하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창조 섭리예요. 비가 돼서 내려올 때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들을 씻어내는 것도 창조 섭리예요. 그 다음에 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땅 위에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내요. 강바닥으로 가서 쓰레기가 가라앉아요. 그게 계속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저물주께서 아주 똑똑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강바닥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은 그것을 치우는 것들을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조개하고 미꾸라지하고 뱀장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쓰레기 처분 용도로 만들었어요. 절대 사람이 먹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조개나 뱀장어나 뭐 이렇게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요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이제 가라앉아 있는 중금속 수은이나 뭐 굴이나 납이나 이런 거를 웬만큼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맛있다고 이걸 잡아 먹으면 한 달이 건너갈수록 이게 더 농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게 유대인을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음식은 먹고 건강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아예 아무런 고기도 안 먹는 걸 권장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암은
무산소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암은 유산소 환경에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매일 활기찬 운동을 하게 되면 암세포를 물리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히 어느 나무 밑에서요? 편백나무 밑에서요. 근데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도 괜찮아요. 오늘 유심히 그냥 안 지나셨죠? 가다가 편백나무 많이 쳐다보셨죠? 이게 생활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세계 여러 연구기관 중에서 이 사람을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말하는 기관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은 암과 싸우는 사람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다. 분노, 비난, 증오, 원한 등은 인체를 스트레스로 채우면서 급격하게 산성 상태로 만든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우도록 하라.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정의를 내릴 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최근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안녕을 이루는 건강한 상태. 그래서 전 존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우리가 암을 이기는 방법 중에 영적인 부분을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암 보고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제 여기가 밑에가 암세포죠. 이게 우리 몸의 T세포예요. 근데 T세포가 암세포를 구분을 하지만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식생활도 바뀌면 암이 우리 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포프토시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암세포에서 B7이라는 유전자가 T임파구의 CD28에게 소식을 보내가지고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면은 우리 T임파구가 암세포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여요. 이렇게 해서 이 암세포가 괴사되는 죽는 것을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야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억지로 불로 이 방사선으로 지져 죽이거나 약으로 항암으로 죽이거나 막 잘라내버리거나 그러면 암이 독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독하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 버텨요. 웬만한 약이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재발돼서 우리를 죽이게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7년 10월에 이게 생활 습관과 암과의 관계에서 의미심장한 권고문을 출판했는데 한 7,000편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21명의 과학자들이 그 암 예방에 관한 권고문을 만들었어요. WHO나 유니세프도 이 보고서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얘기한 것의 반복이에요. 체중 조절하라고 그랬고 운동 30분 정도 운동 계속하라고 그랬고 설탕 음료 피하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나 농축 음료 피하고 이렇게 채소, 과일, 통곡류, 콩류를 충분하게 다양하게 먹고 모든 육식을 금하고 술 마시지 말고 소금 사용을 줄이거나 절제하고 또 보조식품 사용하지 말고 신생아들에게 모유 먹이고 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모처럼 암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소수의 무리들이 진실이라고 외쳤던 것,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돌아갈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세계 명문 대학에서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강 정보들은 현대 과학의 산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과학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강 기별들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애에 적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겠다. 이렇게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